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의 운동 조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은 1~2시간 정도,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은 3~4시간 정도. 이 위에 운동 조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음식물들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물이 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있다가 지나가게 되면은 소화될 시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음식물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소화될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빨리 잘 소화가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도 긴 것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을 장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채 장이 소화에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위산이 과다가 분비되면 그만큼 위 점막에 상처가 많이 날 수 있고 궤양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위암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위 속에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6시간이나 지났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네네네. 사실 음식 섭취 후 6시간이 지나면 위 안에는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사진은 위에 음식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상태인 거죠. 음식물이 오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은 당연하고 궁극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느낌이 계속되니까 끼니를 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총 섭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머무는 곳에도 여러분께서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위 아니에요? 위에.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위는 그냥 원룸 아니에요? 뭐 투룸, 쓰리룸이 아니라 그냥 그게 어딨어요? 원룸이지. 사실 위는 이창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룸 중에서도 음식물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있습니다. 닿는 곳? 이게 신발장이지. 원룸에 들어가서 현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림에서 우리들이 보는 바로 위의 윗 부분입니다. 위에 윗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에 위는 어떤 상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쪼글쪼글하고. 네,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 J자 형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피곤하니까 아, 약간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위는 약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통해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에서 가장 먼저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은 위의 윗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위저부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 저부는 위 바닥 저자를 써서 위 바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 바닥 부위에서 아래인 전정부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위 저부는 사실 음식이 들어왔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이 위 저부의 운동이 잘 되어야 사실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을 경우 위 저부가 늘어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되고 답답하고 우리가 체하는 듯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명시부에 통증까지 유발되게 되는 거죠.